세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 반가사유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국보 반가사유상 제작자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BT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 세계유산축전 일환으로 영주 부석사에서 명무전 기특기특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안무가 안은미 씨가 부석사 일주문부터 무량수전까지 이동하며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사찰 합동 차례를 찾는 발길도 북적였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무상사, 봉의사 합동 차례를 찾은 불자들은 조상을 정성껏 모시며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내년 제18차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6번째는 가브리엘라 프레이입니다. 샤카디타 프랑스 초대 회장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셨습니까? 9월 13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세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 점의 금동불상이 높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금동 반가사유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 중인 국보 반가사유상의 제작자가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BTN 불교TV가 이 불상을 단독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곳으로 보이는 높이 13.5cm의 금동불상. 의자에 앉아 오른발을 왼발에 얹고 생각에 잠긴 부처님을 표현해 세간에서는 반가사유상이라고 불립니다. 나란히 있는 금동보살 입상도 삼국시대 양식입니다. 중국 양무제 시대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현존 백제불상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할 뿐 아니라 당시 조성된 불상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큽니다. 세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두 불상 중 금동 반가사유상에 대해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상설 전시돼 있는 국보 반가사유상과 같은 제작자가 조성했다는 겁니다. 불교미술 권위자인 강우방 일양 한국미술사 연구원장은 불상 실물을 조사하면서 같은 제작자가 두 불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상을 조사할 때는 항상 조명을 해서 이렇게 그 내면을 다 이제 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불상을 이제 이렇게 자세히 이제 그 찍는 과정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금방 그 국보 78호 금동사유상이 생각이 났는데 강 원장은 소견서에서 대좌에 내려진 옷주름, 양 무릎에 걸친 천자락의 흐름, 얼굴 양옆 보관띠의 모양, 하반부의 대좌 모양 등을 볼 때 두 불상이 똑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 78호 사유상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이 작은 것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그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평생 그런 걸 공부를 하다가 그런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그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묘한 그런 그 감정을 가졌어요. 이 불상 두 점은 정세훈 세운미술관장이 조부와 선친에게서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높은 문화, 역사적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어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고증이 완료된 다른 소장품 40여 점을 모아 전국을 돌며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배 도자기과학감정원으로 불리기도 하는 세운미술관은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도자기 미술관이며 문화재의 과학적 성분 분석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고대 우리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며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팩트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의 을을 정확히 알려주고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갈 것입니다. 국보 반가사유상을 조성한 제작자가 또 다른 반가사유상을 조성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옴에 따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 주최 2022 세계유산 축전 행사 일환으로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안무가 안은미 씨가 부석사 일주문부터 무량수전까지 이동하며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을 마주하며 펼쳐진 명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움직임에 관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안무가 안은미 예술감독이 부석사 일주문부터 무량수전까지 그려낸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입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2022 세계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영주 부석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이 축전은 지금 현재 이동한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부석사의 일주문에서 무량수전까지 각각의 의미를 담아서 일주문부터 차례차례대로 올라오시면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량수전까지 오시면서 이제 극락에 이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안은미 예술감독은 부석사의 창건 설화를 바탕으로 부석사 일주문부터 당간지주, 범종루, 안양루, 무량수전 등 경내를 이동하며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태수 작가의 부석 조형물 등 경내 곳곳에 열린 전시가 부석사의 자연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공연이 있어서 놀랐고 풍경이랑 공연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신기했는데 저희 학교에선 또 무용을 하는데 거기 무용은 되게 빠르게 춤을 췄거든요. 근데 여기 무용은 엄청 천천히 춤을 췄어요. 신기했어요. 세계유산에 걸맞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유산의 가치를 되새긴 부석사 명무전 기특기특. 2022 세계유산축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여러 공연과 전시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이번 추석은 유독 날씨가 쾌척해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풍성한 한가위였던 만큼 사찰 합동 차례를 찾는 발길도 북적였습니다. 서울 조계사, 무상사, 봉은사의 추석 합동 차례 풍경을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날 아침 8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경내에 차례를 지내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조들의 위패 앞에 차를 올리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어봅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절을 올린 자손들은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법당을 나섭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아프신 시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다들 건강하고 이루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법당도 추석 합동 차례를 지내려는 효심으로 북적거립니다. 손자, 손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무상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례상에 차를 올리는 모습에서 조상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절에서 모시는 제사는 불보살의 가호가 있다며 앞으로도 명절 합동 차례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이는 효를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불보살의 가피 속에서 제사를 모시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다행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봉은사 법왕루도 차례를 올리는 사부대중으로 인산인해입니다. 발 디딜 틈 없는 법당 안에선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려는 극진한 정성이 이어집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명절의 참뜻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특별 한 날이 아니어도 이런 특히 명절에도 자주 오기도 하고 추석 맞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극락왕생 발언 드리러 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되자 찾아온 한가위. 불자들은 어느 때보다 조상을 정성껏 모시며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 주역으로 평생 가나선 수행과 두타행을 실천한 금호당 태전대선사 열반 54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보은 속리산 법주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달해제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원로의원 지명대종사,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 금호문도회 회장 도공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불국사 주지 종호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정대 종사는 한국 불교를 정화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셨던 분이 금호 대선사였다면서 금호 스님의 달해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양 후 참석 대중들은 금호당 태전 대선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진영각과 부도전을 참배하고 회항했습니다. 태고 보현 봉사단이 청정 제주바다 지킴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제주 태고 보현 봉사단 김춘열 단장과 단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 2호 태우 해변 해안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감태와 파래, 쓰레기들을 정리한 태고 보현 봉사단은 다 같이 줍자 제주 한 바퀴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을 정화했습니다. 김춘열 단장은 연휴에도 함께 봉사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봉사단이 더 많은 봉사활동에 앞장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18차 샤카디타 한국대회를 앞두고 샤카디타 코리아가 불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인 GP 8기를 시작합니다. 샤카디타 코리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주 과정의 GP 8기 수강생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GP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과정으로 불교 영어 통번역 능력과 국제회의 내용 이해 요약 방법, 영어를 통한 불교 사상 학습으로 국제 리더십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8기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 여성 불자 대회를 앞두고 통번역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라고 샤카디타 코리아는 설명했습니다. 통역과 불교 영어 번역 등 강의와 함께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전 회장인 까르마 렉시에 소모스님의 특별 강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제18차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6번째 주인공은 가브리엘라 프레이입니다. 샤카디타 프랑스 초대 회장을 정준호 기자가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네, 샤카디타 프랑스를 설립한 초대 회장이십니다. 먼저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Yeah, actually, I am German. I'm born in 1962, and already by the age of 22, I came to France. I started working in two branches in the tourist business and also in the European institutions. For 30 years, I was assistant to several German parliamentarians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also at the same time, I was working in the event and organization business. I started actually 샤카디타 France for many reasons. Actually, my feeling was always that there is a real gap betwee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the real lived reality for women in Buddhist countries, because during my work in the European Parliament, I also went several times to India, and because I was the secretary of this Tibet intergroup, I met lots of Tibetan friends and went to monasteries. And as we all have supposedly the Buddha nature in ourselves, I just felt really strange that 세계 여성불자 조직을 만든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nd when I came back to France,
I also saw that there was not that much knowledge about the situation of women. And I wanted to share everything I have been living, I wanted to tell them. And I found that there was not much literature, not many books. And so I created a website first, buddhistwomen.eu. And I tried to translate and give many information. And also I wanted to bring help back to the places I've visited in India, to the very small and poor monasteries. So it needed an association. So together with, and I had very good friends, like Jetsun Matenzin Palmo and Dr. Carola Roloff, also known as Jampa Zedran. And they encouraged me a lot to found Sakyadhita France. So then we asked, and it started in 2006, we started Sakyadhita France. 프랑스 불교의 현재 상황과 직면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ou know, in France, actually in Europe, we have lots of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languages, and there was already quite good basis or knowledge or books in English, but there was at that time not much written in French language. And I saw that sometimes in Europe, we were happy to receive Buddhist teachings, teachers, and so on and so forth, but we also not only imported the precious Buddha Dharma, but we imported also bad habits of how in Asia people treat women, because they mix it up with the guru devotion, which is very good, but sometimes also a guru is just a man, and he himself maybe not that much aware of how one should treat women. And that's why I was so shocked when I came to Asia and saw that there is such a difference. Women were really, I saw nuns living in card boxes in Dharamsala, and that really breaks the heart, you know. I said, a nun represents the Dharma, she's part of the Sangha and was treated so poorly. So we tried to make some fundraising and we have succeeded, and now there's a very beautiful place. So it took 12 years, but it was made, and now the nuns have the access to education. We have also in Sakya Nuns College, which is doing very fine, and I'm very, very happy that we have really started.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의 지구촌에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샤카디타와 불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We have over 1 million people to be Buddhist. I have to explain. With Sakyadhita France, which is a charity and a registered association. With Sakyadhita France, we have also Sakyadhita in Germany, in Spain, in England, and some friends all over Europe. And all these Sakyadhita branches, I'm representing them inside the European Buddhist Union. We have a European Buddhist Union. And this European Buddhist Union is in each country, or at least in 14 of the 27 European countries, we have national Buddhist unions. So I started to find out how many Buddhists are living in each country. And in Europe, we can, well, it's not so easy, but I think we are more than 3.5 to 4 million people in Europe of who are really Buddhists. And but sometimes they can, we don't have really registration, so we don't know, we have to guess and ask. So we are quite a lot of Buddhists and increasing Buddhists. And all these Buddhists are now really actively working to get more known. We have countries where Buddhist is already recognized as religion,
for example, in France, what is very interesting is that they have on each Sunday, they have religious TV. So also Buddhists have the right to have share like 15 minutes. They can have Buddhist TV in France, for example. 성불평등 해소와 젠더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ecause you have gender conflicts on all levels, from grassroots level up to the politics. I can really to have a look on the website of the Council of Europe, 3www.coe.int, because they have a big part on gender. So these conference of INGOs, there is where I'm representing the Buddhists, and we have lots of committees now, and one of them is the so-called Istanbul Convention. And this one, I really suggest, if you want to work on gender issues with the governments, have a look 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use there have been very wise and very intelligent women and men who have been working together. And also we have had, each year we have the World Forum for Democracy in the Council of Europe, where you can log in. It's free of access, so everyone in the whole world can participate via Zoom or also come in person. But for COVID reason, it was not happening in person. And we had also one of these World Forums for Democracy on gender issues, and it was very interesting. And you can still find many things in the archives of this World Forum for Democracy, and it's always held in November each year.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9월 13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